정건님, 당연히 입주장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정건님, 지금 분양권 가격대가 높습니까? 아니면 입주권 가격이 높습니까? 센터 화성의 분양권의 분양가가 높습니까? 아니면 입주권 가격이 높습니까? 자, 분양가가 5억이죠. 5억 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에요. 네. 근데 전매 제한 시행령 개정되면 바로 풀립니다. 자, 보세요. 1층에 5억 1천 나왔죠? 네. 저층에 5억 2천 나왔어요. 5억 3천. 지금 생각해보세요. 입주권 금액대가 분양권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입주권이 분양가 수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입주권의 프리미엄 보세요. 2억이에요. 2억, 2억 200. 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 원래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다 라고 하면은 2024년도까지 이것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크게 공포에 젖지 않고, 네,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역시가 6개월 전매 제한으로 다 완화돼요. 6개월 전매 제한으로요. 그러면 이게 풀린다고요.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피로 털어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마피로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하락의 폭이 크겠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이 하락의 폭이 크겠습니까? 뭐가 하락이 커요? 당연히 조합원 물건들이 하락의 폭이 큽니다. 네. 여러분, 조합원이 호구가 더 많을까요? 분양권이 호구가 더 많을까요? 네. 자, 분양권이 호구가 더 많아요? 조합원 물건이 호구가 더 많아요? 네.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조합원이 호구가 더 많아요? 아니면 일반 분양이 호구가 더 많아요? 자,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들의 아파트 분양가 청약 자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1458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952세대입니다. 1458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952세대예요. 자, 조합원 수보다 일반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은요, 제 개인적 생각은 원주민들 생각해보세요. 원주민들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원주민은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원주민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실 거니까 딱 보니까 원주민 호구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네, 원주민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네, 자, 표준 편차 아시죠? 늘 비율은 똑같아요. 자, 스마트한 사람, 네, idiot, 네, idiot I인가요? 멍청한 사람, 네, 노멀한 사람, 이렇게 써요. 네, 자, 스마트예요, 스투피드가 아니고. 네. 자, 이 idiot인 사람들, 네, idiot, 네, normal, 네, 그 다음에 smart, 네, 이렇게 세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의 비율은 어떤 집단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숫자가 많을수록 호구가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습니까?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네, 호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 계약금만 냈잖아요. 네, 이 계약금 내죠. 계약금이 아마 이게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계약금이 10%인지 20%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84가 4억 9천부터 5억 4천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모집 공고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계약금만 낸 사람들이 호구가 더 많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계약금 다 날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5억 5,800까지 있죠? 5억 5,800의 계약금은요, 5,500입니다. 5,500. 네, 이 사람들 그냥 5,500 다 날리는 거예요, 싹 다. 근데 원주민들은요, 원래부터 싸게 받았잖아요. 싸게. 네. 프리미엄이 2억이란 건요, 2억 같은 거, 2억을, 네, 2억을 받고 팔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2억대, 3억대 취득을 한 거예요. 자세한 건 봐야겠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대출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만큼 뭐다? 호구가 적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동일한 비율로 하면요, 당연히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호구가 엄청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시행령이 2월, 3월 중에 통과되잖아요.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풀립니다. 6개월로 다 통일돼요. 그러면 이미 6개월이 지난 것들은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양권이 막 투매로 쏟아지면서, 자, 5억 5,800에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약금 포기한 세대가 나와요. 6천에. 4억 9천에 거래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다 떨어진다니까요. 조합원 입주권이, 여러분, 자, 입주권 권리가액은요, 곱하기, 뭡니까? 4.6% 아닙니까? 입주권 가격 얼마입니까? 입주권 가격이 5억이다. 라고 하면, 입주권 금액대 곱하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자, 입주권 매매가는 취득세가 4.6%예요. 토지 취득가니까. 나머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요, 2.8% 원시 취득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 취득세율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 매물이 취득가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조합원 취득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요, 분양권보다 좀 더 아래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분양권보다 500, 1000 더 싸게 입주권은 거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의 쓰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 3월 달부터 입주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켜보시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정관님, 해링턴 보고 있는 화성이 더 좋을까요? 저는 화성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업타맨님께서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 하락한다면 과거 2기 신도시처럼 3기 신도시도 분양도 연장돼 수급이 개선돼서 서울 재개발 경기 상급지 투자도 좋게 보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자, 업타맨님께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업타맨님의 문제 뭘까요? 네?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을 좋게 보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이건 문제예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내 관심 종목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이런 명분들, 이런 핑계들을 왜 갖다 붙이냐고요. 네, 자, 미래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 하락이다. 네, 다 떠나서 그냥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2027년부터 3기 신도시가 가닥이 나와요. 언제 얼마가 입주할지에 대해서. 네, 그게 나오는데, 네, 왜 내가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그것도 왜 서울 재개발 경기 상급지 투자? 그걸 왜 굳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하락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건설 경기 위축을 해서 뒤로 미뤄질 것 같으세요? 정부에서 밀어붙여요. 3기 신도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까봐 지금 규제 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제발 그래서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둘러들어서 좋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투자 물건이다.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볼펜님께서, 볼펜님 맞나요? 볼펜님, 네. 자, 조합 어르신들 짱나 포스코 개판 지어가지고 아무튼 조합 아파트는 이제 굿바이 많이 배웠네요. 네. 왜요? 네. 지역주택조합인가요? 자, 볼펜님께서 진짜 송도 그리 들어가지 말라고 21년 초에 언급하셨는데 진짜 찐이세요, 찐. 네. 제 말 듣고 안 사셨죠? 네. 자, 253명 실시간 보는데 52명만 좋아 누르셨네요. 네. 나머지 분들은 싫어하시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치킨원님께서 수익형 부동산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락해서 그런지 자꾸 수익형 부동산 눈이 갑니다. 오피스텔이요? 원룸 건물이요? 아이고야. 네. 치킨원님, 순자산이 10억 있으세요? 네? 순자산이 10억 있으세요? 치킨원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까지는 아파트 투자 마세요. 10억까지는 아파트 갭 투자 마시고, 그렇죠.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익형 부동산 하면 되는데, 아파텔, 오피스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가구, 주택 하나 매입하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임대사업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네, 저는 그런 거 부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면 세입자랑 마주치기가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성향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굳이 지금 현금 흐름을 창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냥 자산 형성으로 누릴게요 라고 하시면요, 아파트 갭 투자 계속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수익형 부동산 저는 순자산 15억이라면 오케이. 10억 이상도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부자님께서 준세님,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축소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계획은 그대로 밀어붙일 거예요. 왜? 부지가 이미 결정되었잖아요. 입주 물량 축소는 시기를 뭐 약간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지, 그게 입주 물량을 축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치킨원님께서 현재 대기업 맞벌이라서 40대 초반이고요. 아파트 투자로 계속 가야겠네요. 네. 대기업 맞벌이라면 한 세후로 각각 한 700 정도, 지금 40대시니까는 한 성과급 빼고 그냥 월로만 해도 한 1100, 1200 이 정도 나오시나요? 네. 더 나오나요? 1200? 네, 이 정도 나오시면은, 일단 제 생각은요, 아마 40대 초반이시니까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일 거 아닙니까? 교육비에, 네, 부담을, 네, 하면은, 좀, 네, 그래도, 못해도 교육비, 자녀가 2명이시면은, 네, 2명이면, 생활비 답하면 500 넘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근데, 뭐, 대출도 있고 뭐 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모은 돈이, 여러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치킨님께서 아마, 성과금하고 월 한 3, 400 정도의 적금이나 이 정도 드는 게 아마 다일 수가 있어요. 뭐 더 악착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여러분, 두 명이 맞벌이해서 1200 정도 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많이 모으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그래도 언제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준비를 한다. 근데 지금 치킨님께서 순자산이 15억이라 하셨는데 15억이 그냥 아파트 가격으로만 15억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하락기장이에요. 하락장. 다 팔아서 지금 현금 15억 들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왜? 직장은요, 내게 아니에요. 네. 회사는 내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40대 초반이신데 앞으로 50대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요, 신입을 뽑고 그냥 그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어차피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제 생각은요, 저는 지금부터, 네, 외벌이지만은 여유로운 삶을, 네, 살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은 어차피 제 유튜브 하는 게 수익형이기 때문에, 네, 따로 하진 않아요. 왜 하지 않냐? 어차피 저는 사이클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보다는 저는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더 빠를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어차피 회사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또 다른 세컨 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세컨 잡이 없이 그냥 배우자의 수익, 그리고 본인의 수익, 그리고 이 정도만 지금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치키로님, 연봉이 한 2억 되잖아요. 그러면 세후로 한 1200 받아요. 죄송합니다. 2억 2천 정도 되면은 2억 2천 되고 성과금 이렇게 받잖아요. 성과금 받는 사람들은
한 3억 된다? 그래봤자 세후로 1,500도 안 됩니다. 1,500. 제가 1,500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근로소득으로 1,500 벌려면요. 웬만한 대기업에서 1,500 벌려면 임원은 돼야 돼요. 네. 임원은 되어야지 1,500 번다니까, 세후로. 그것도.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세후 1,200 번다.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으세요? 그 돈 못 모읍니다. 모으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 치키로님. 만약에 본인이 월급이 만약에 한 300. 네. 300. 그리고 와이프가 300 벌어서 합산해서 세후 600이에요. 근데 자녀가 2명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활비가 450 정도 나가겠죠? 네. 근데 건물이 안 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월세가 한 500에서 6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저축하는 게 5, 600 그냥 저축하는 거예요. 월 5, 600 저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받는 그 월급은요, 저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건물 있잖아요.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월세는 100% 다 적금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명분이 생기거든요. 명분. 그게 뭐다? 만약에 500이 나옵니다. 건물은 어차피 세금 나가잖아. 그러기 위해서 연간에 우리가 다 모아보고 연말에 부가세 그리고 세금 다 낸 다음에 나머지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정님께서 지금 수익형 얻는 것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미정님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한 자산의 규모가 되면은 현금 흐름 창출하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자, 미전님, 제가 우리 치키로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치키로님께서 지금 현재 직장인이시고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우자가 그만둘 준비를 해야 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둘이 합쳐가지고 1,200 벌다가 한 사람이 600 벌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 때립니다. 네. 지출은 이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줄이겠어요? 앞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자, 보내기 싫어도 학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직장에만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산이 쭉 상승이지만요, 지출이 같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하면 그만둔다? 그러면 자산이 쭉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20대 후반, 30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요, 일정한 자산 규모가 된다. 만약에 전제 조건이 순수 10억이에요. 네, 10억 이상 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저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오피스텔 아파트 절대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아파트 또는 상가도 정말 인프라가 괜찮은 그런 곳 상가, 신도시 그런 빈 상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한창 그 시간이 많고 자산의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되는 그런 분들은 아파트 갭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월 6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자산의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은 성심성의껏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커피 한 잔 값에 유수선생과 함께 자산의 성장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올해 지금 하반기에 대구 투자를 위해서 지금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구 부동산 선택을 하기가 좀 힘드시면요, 저와 같이 매주 제가 내드린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과정,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방식 훈련을 통해서 최적의 판단을 하는 골드 멤버십 회원도 많은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을 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연님 감사하고요. 지인님 감사하고요. 미전님 감사합니다. 비전님 감사하고요. 민기님 감사하고요. 순대전대님 감사하고요. 파란시로님 감사합니다. 이상 재테크관련 준생이었습니다.